청순하고 포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온 배우 송하윤. 하지만 2024년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더 이상 러블리 아니었습니다. 동창생의 폭로로 시작된 학폭 의혹은 순식간에 산불처럼 번졌고 특히 90분 동안 이어졌다는 폭행 의혹은 대중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병원에서 눈을 떴다고 말하며 또 다른 증언자들까지 등장했죠. 한순간에 두 얼굴의 배우라는 오명이 씌워지며 연예계는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부인과 반박, 새로운 폭로, 또 다른 반박, 혼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논란의 진실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는 존재할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송하윤은 본명이 김미선이며 1986년 12월 2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돈을 벌기 위해 외할머니에게 송하윤의 양육을 맡겼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외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남동생의 친구가 송하윤의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방송 관계자가 이를 보고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이 일을 계기로 패션지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예명 김별로 8부작 드라마 태릉선수촌을 통해 배우로 데뷔하여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드라마 유령 출연부터 예명을 송하윤으로 변경했습니다.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 개봉 즈음 인터뷰에서 그 작품 이후 소속사 문제로 한때 연기를 그만둘 생각도 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작품을 하면서 마음을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 JYP 엔터테인먼트로 이적 후 2015년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조우월 역할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래 중간 하차가 예정된 배역이었으나 시청자의 사랑으로 조명까지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 본인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입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배역임에도 개성있는 연기력을 소화하면서 오히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 같다라고 합니다. 2016년 중국 배우 황원과의 연애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국내 기사 중국의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의 데이트 파파라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송하윤의 생일을 맞아 황원이 한국에 입국하자 송하윤이 황원을 마중 나가 만난 뒤 함께 밥을 먹고 손깍지를 낀 채 걸어가는 모습 등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전혀 뜻밖의 열애 소식이라 화제가 되었으나 2017년 황원이 중국의 한 토크쇼에서 연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하고 싶었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발견했고 대화를 나눌 때 늘 번역기를 사용해야 했다고 밝혀서 두 사람이 결별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멸로 활동할 당시의 주지훈, 이민기, 이준기와 열애설이 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 에서 주월과는 180도 다른 세라 박 역으로 특별 출연하여 성공적인 연기 변신을 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쌈, 마이웨이에서 백설이 역으로 또다시 인기를 끌었으며 출연한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도 성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이후에는 필모그래피가 다소 아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2024년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 정수민으로 출연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공개될 미스터리와 논란 때문에 한때 탄탄해 보였던 그녀의 연예계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24년 4월 1일 JTBC 사건 반장 보도로 촉발된 논란은 202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보자는 2004년 8월 반포고등학교 3학년이던 S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며 당시 S씨는 나보다 1학년 높았고 남자친구도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 한번 못하고 맞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S씨는 이후 다른 집단 폭행건으로 연루돼 학교폭력 재파로 처분을 받은 뒤 구정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6개월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최근 우연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S씨의 영상을 보게 됐고 상처 입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한 S씨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제보하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방송 이후 또 다른 동창인 듯한 인물들이 과거의 커뮤니티에 남겼던 댓글들이 발굴되었고 새로운 폭로글도 올라왔습니다. 소속사 킹콩 바이스타쉽에서는 사건 반장 측의 배우는 제보자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4시경 소속사 측에서 강제 전학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사건 반장 보도와 함께 90분 사대기 폭행, 왜 강제 전학의 원인이 된 학폭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등장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송하윤이 포함된 3명이 한 명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여 강제 전학을 가게 된 것이며 폭행당한 여학생은 전치 사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하윤의 소속사는 학폭에 휘말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집단 폭행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송하윤이 포함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집단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3명 중 1명은
송하윤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다. 죗값을 받고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최초 폭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불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사건반장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의 학폭에 휘말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은 퇴학이며 바로 그 다음이 강제전학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현재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고강도의 처분입니다. 더군다나 시대상을 보면 더 말이 안 되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 2004년 7월입니다. 해당 처분이 2004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학교 측이 적용 사례가 거의 없었던 법을 적용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케이스였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다가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는 말은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히려 송하윤 측이 피해자라면 그렇게 주장하면 될 일이니 이는 곧 송하윤이 가해자라는 방증이 됩니다. 더군다나 가해 병도가 매우 경미한 단순 가담 정도의 가해자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면 되려 가해자 측에서 온갖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들고 오기에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학교폭력 논란이 일고 나서 과거 행적과 과거 사진들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연예인 생활 중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따귀를 맞는 장면을 촬영한 뒤 상대 배우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즉, 연기를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은 미숙한 직업 정신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스태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주 바뀐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2015년경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캣맘에게 욕설을 포함한 위협을 가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일 송하윤은 약 1년 3개월 만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하윤은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히며 2024년에 있었던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최초 제보자는 해당 송하윤 측의 반박 입장 발표에 대해 반포구와 부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아니면 전학이 불가능한 점을 들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제보자는 송하윤 씨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필요하면 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7월 7일 제보자는 3차 입장문을 올려 위에 언급한 주장들에 대한 세부 근거들을 공개했습니다. 8월 21일 제보자의 4차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8월 22일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을 위해 폭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교통비와 호텔비 등의 경비를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제보자는 5차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보전을 먼저 요청한 적도 없으며 모두 지원하겠다고 한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 내 일부만을 정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송하윤 측은 체류 비용을 제공할 게 아니라 6개 문서만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공개하면 끝날 일이며 이 비용은 고작 3,000원가량입니다. 8월 25일 제보자는 6차와 7차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전 글들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동시에 행정청의 제도적인 은폐 구조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 댓글로 1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징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셨나요? 처벌이 약하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상징적인 금액 선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8월 27일 제보자는 7차 글 댓글에 본인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송하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사실을 부인하자 고등학교 동창들이 송하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9월 5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 송하윤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밝힌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추가 제보자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다녔던 고등학교 동급생이며 인터뷰에서 송하윤을 포함한 동급생 3명에게 폭행당해 전치 사주 진단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송하윤이 오 씨의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하윤은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만 이번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해당 회차에는 상술된 오 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의 목격자도 등장했습니다. 해당 목격자는 한 손으로 얼굴 때리고 이러면 다시 때리고 상욕도 했다. 그때 주변에서 말리고 했지만 계속 이어졌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반항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70점 이상의 증명력을 가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9월 9일 김간지가 운영하는 통통배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대사공의 지인인 송하윤의 중학교 동창과 전화 연결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송하윤을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과 각종 폭로 진실 공방은 여전히 치열한 법적 다툼 속에 있으며 사건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채 끝나지 않은 전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언과 반박, 추가 폭로가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과연 이 끝없는 논란은 어떤 진실을 향해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대중이 믿어야 할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